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non-linear regression을 바라볼 텐데 function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linear basis function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approximation이라는 것은 개수를 찾는 작업인데 어디에서 잘 define된 function, 저희는 이제 basis라고 합니다. 베이시스들 사이에서 베이시스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사이에서의 개수들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타겟 펑션과 상당히 가까워지도록 하게 개수를 고르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타0, 세타1, 세타2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B1, B2, B3라고 하면 행렬과 칼럼 벡터의 곱을 제가 여기서는 벡터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B2, B3에 이걸 0이라고 하죠. 1, 2, 0, 1, 2 얘들의 선형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것의 결과는 항상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B0, B1, B3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잘 디파인된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만 선형 결합이 된 어떤 또 다른 칼럼 벡터고 그것의 칼럼이 함수겠죠. 이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의 함수 공간상에서 스팬된 서로 다른 코에피션트는 가질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잘 우리가 타겟과 가장 가깝게 하는 세타를 구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function approxim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non-linear regression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on-linear regression으로 가서 쿼드래틱의 다항 함수를 예를 들면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관점에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의 y1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너 프로덕트 한 것이 y2가 되는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non-linear regression인 거고 function approximation 관점에서는 여기를 가로로 보지 않고 세로로 보면 그냥 저희가 잘 디파인된 함수 또는 베이시스라고 보겠습니다. 같은 거죠. 그냥 같은 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그 개수들은 unknown인 거고 저희가 모르는 거고 이 개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는 타겟 펑션과 가장 잘 어프록시메이션하게 세타를 구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non-linear regression 문제를. 그 세타를 어떻게 구할까? 역시나 이렇게 구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perspective인데 approximate 하는 target function. 그렇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는 베이시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target function을 approximation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non-linear regression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function approximation 관점에서 베이시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잘 디파인된 펑션 또는 베이시스를 어떤 것을 쓸 거냐 이것은 유저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폴리노미얼 다항식 우리 아는 그 다음 RBF 펑션이라고 있는데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인데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그 BIX 거죠 펑션으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사용을 해서 타겟 펑션에 피팅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베이시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뭐 0차원, 1차원, 2차원 폴리노미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당하는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0x 여기가 B1x, B2x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폴리노미얼 베이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러겠죠. 이제 D개가 있으면 0부터 시작하니까 D 플러스 1개가 있겠네요. 뭐 D개, D 플러스 1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XP를 X에 제가 이제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0.01 레졸루션으로 그리고 역시나 리쉐입을 해서 칼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리 베이시스라는 것이 뭐냐면 폴리노미얼 이제 이렇게 제가 세우려고 호리존탈 스택인데 여기가 좀 이제 파이썬의 좀 특이한 문법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가 레인지니까 0부터 이제 실제로 5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0승, 그러니까 1만 들어가겠죠. 여기. 그리고 1승, xp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xp 2승 쭉쭉 해서 xp 5승까지가 들어가는 칼럼으로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가 이제 0승인 거죠. 1승인 거죠. 녹색이 2승, 그 다음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시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펑션이 모르겠습니다. 이렇다고 하죠. 뭐 이렇게 이게 타겟 펑션입니다. 타겟 펑션 을 여기서는 이 6가지의 폴리노미얼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들이 저희가 넌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찾았던 같은 방식으로 찾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았습니다. RBF 베이시스는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익스포넨셜 함수에 있는 것과 좀 유사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센터가 되는 것이고 x 거리가 제곱이 되니까 x에서 떨어질수록 익스포넨셜 값이 커질 텐데 마이너스가 있고 익스포넨셜 있으니까 값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는 밴드위스라는 어떤 그 튜닝 파라미터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이것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벨 쉐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x 값이 뮤에 가까우면 뮤와 같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익스포넨셜에서 1이 되겠죠. 이 차이가 뮤에서 떨어지면 이 값이 커지면 음수가 되니까 값이 작아져서 이렇게 뮤 i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이 얼마나 스프레드 되는지의 정도는 그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밴드위스 시그마에 관련됐습니다. 시그마가 크면 이것이 이렇게, 시그마가 작으면 아주 뾰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9개를 뮤를 여기서 이제 그 RBF 센터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9개를 린스페이스를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정확하게 구등분한 거에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고 각 센터마다 RBF 베이스 펑션을 H 스택을 했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고 시그마는 0.2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이 각각의 베이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함수들이. 여기에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그마의 값을 가지고 이것이 뾰족할지 이렇게 스프레드 될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함수마다의 세타 1, 2 이렇게 코에피션트를 해서 이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타겟 펑션을 피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함수를 보면 이 부분에서 피팅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결정을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값들은 값이 급격하게 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항 함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차원이면 이렇게 직선이면 여기 이쪽을 피팅하기 위해서 값을 올려버리면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벨 쉐입인 RBF 베이시스 펑션은 로컬라이즈한 특징들을 잘 필팅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번 여기에 있는 함수를 어저스트하면 이 멀리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BF 펑션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에서 그 시그마 값이라든지 어떤 RBF 센터 값을 바꿔보면서 피팅하는 것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항식으로 다항 함수를 가지고 non-linear regression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xp를 x가 작고 큰 것에서 0.01로 연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베이시스 펑션을 먼저 디파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가 있으면 여기 이제 다항 함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폴리 베이시스를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 베이시스를 이렇게 0, 1, 2, 0, 1, 2일대를 했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세타 0, 세타 1, 세타 2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풀고 싶은 것은 이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 그러면 여기서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죠?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A를 다시 빌드업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역시나 같은 non-linear regression을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A를 여기에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는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상관없이 여기서 이 범위 전체 값을 잘게 쪼갠 다음에 펑션을 빌드업을 한 과정이고 이 과정은 세타를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타를 구함에 있어서 저희가 했던 non-linear regression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빌드업을 하고 행렬로 바꾼 다음에 세타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타가 여기서 계산한 세타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y-hat은 이 베이시스의 선형결합. 그래서 폴리 베이시스의 세타를 곱하면 y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p를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내지는 이 방식의 장점은 베이시스를 바꾸면 다른 non-linear 피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폴리노미를 썼고 그 다음 예시에서는 RBF 펑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BF 펑션을 그러면 RBF 베이시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6개의 그 센터 UK를 만들었고 시그마는 4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RBF를 만들었고 해서 걔를 행렬을 만들었고 이 부분은 세타를 계산하기 위한 A를 하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베이시스를 만들기 위한 XP이고 여기는 우리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행렬을 바꿔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역시 베이시스가 되고 여기서는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베이시스니까 6개를 하고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yp를 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획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넌리니어 리그레션도 있지만 가장 코어하게는 모든 것들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데이터 피팅을 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저희가 모르는 찾고자 하는 언론 또는 세타의 관점에서는 전부 다 리니어 관계이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고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가 넌리니얼리 스캐터 또는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기 때문에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특히 그리고 넌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데이터 피팅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주어진 베이시스 여기서 저희는 폴리노미얼 또는 RBF를 사용했습니다. 주어진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어진 펑션을 저희가 원하는 타겟 펑션에 가장 가깝게 하는 개수를 찾는 문제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를 가지고 저희가 개수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마도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파워풀하고 왜냐하면 인풋 피처들을 넌리니얼리 피처들 가지고 할 것이고 리니어 리그레션 넌리니어 피처 데이터의 넌리니어한 것에 리니어 리그레션 사용하는 것이고 그 최적화의 관점에서 리스트 스퀘어 로스를 하는 옵티마이즈 파라미터는 여전히 이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